안녕하세요. 라파엘입니다. 스드메 결혼준비 확실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면 결혼비용, 스드메 비용 300만원을 벌 수 있고 5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1000만원을 깎아주네, 500만원 깎아주네, 그거 믿지 마세요. 내가 좀 그거를 심하게 뭐라고 하고 싶은 부분인데 어쨌든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결혼 비용에 거품도 많고 가짜 업체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카페, 모든 컨설팅, 모든 업체들이 좋은 걸 써달랍니다. 돈 준다고, 포인트 준다고. 지금 여러분이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서핑을 하겠죠. 근데 모든 스드메 업체, 결혼 준비 업체, 웨딩드레스샵 후기를 보세요. 정상적인 후기인지 가짜 후기인지. 업체들이 웨딩 컨설팅을 가면은 웨딩 컨설팅에서 하는 일이 스튜디오, 메이크업, 한복, 예물, 여행사, 웨딩홀 등등 거래를 하잖아요. 협력 업체가 되는 거죠. 이미 손님을 보내주면 수수료 10에서 50% 주는 약속이 된 업체들이에요. 그 업체들을 웨딩 컨설팅이나 플래너들이나 웨딩 업체들이 포인트 주고 돈 줄 테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좋은 걸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 쓰잖아요. 좋은 걸 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시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스드메 견적을 처음부터 받을 때 신상 웨딩드레스를 내가 마음껏 골라서 입어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스드메 패키지에 중고 웨딩드레스가 포함된 겁니다. 100%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드메 패키지가 보급형, 고급형, 명품형, 럭셔리형, 프리미엄급 해서 세 가지나 5가지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구성을 해서 스드메를 파는 거죠. 그래서 중고 웨딩드레스 한 벌 구매해서 1000번에서 2000번 입혀진 드레스를 포함시키고 메이크업도 이제 갓 배워서 학원 졸업하거나 학교 졸업한 그 경력이 별로 짧은 스텝을 메이크업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마무리만 팀장, 실장, 부원장, 원장 해주는 조건으로 포함시킨 패키지가 여러분이 계약한 패키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고 웨딩드레스 포함, 스테급 메이크업 포함, 부케 포함, 턱시도 포함, 스튜디오 포함, 본식 사진 포함해서 150만원짜리 스드메 견적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결혼 때, 촬영 때 도우미 각각 한 번, 총 2번 비용, 웨딩드레스 피팅비, 투어비, 스튜디오 원본 CD 이렇게 하면 이제 250만원짜리 패키지를 여러분이 구매를 하신 겁니다. 스드메 견적에는 250만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신랑 신부가 열심히 나쁜 업체도 좋다고 글을 쓰고 기타 등등 포인트 밖에서 여러 번 글을 쓰죠. 10번 쓰면 대충 뭐 한 30만원인가 50만원 차감해 주는 것 같고 뭐 한 50번 쓰면은 뭐 한 150만원 뭐 한 100번 쓰면은 뭐 한 300만원 이렇게 차감을 해준다고들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250만원 받고 계약을 했으니까 차감 받으니까 제로로 결혼해야 되는데 왜 추가비가 200만원도 나오고 500만원도 나오고 인터넷상으로 뉴스를 보면은 엄청 많은 추가비가 생길까요? 바로 웨딩드레스라는 거죠. 처음에 스드메 이 견적을 받았을 때 아까 말한 신상 웨딩드레스를 내 마음껏 골라서 입는 조건으로 포함해서 견적을 받아서 400만원의 견적을 냈다. 메이크업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실장이 1:1 서비스 해주는 조건으로 이 부분도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실장급 보장받고 부원장급 보장받고 원장급을 보장받아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웨딩드레스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쨌든 스드메 패키지를 신상 웨딩드레스 내가 마음 놓고 골라 입는 조건에 사인받은 견적서, 메이크업도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실장급이 1:1 서비스 지정해서 해주는 서비스, 부케 톡슈도 스튜디오, 본식 사진, 원판 스냅 포함, 도우미 비용 2번, 스튜디오 원본 CD, 웨딩드레스 피팅까지 해서 400만원에 계약한 패키지는 여러분이 300만원을 차감받으면
100만 원 내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을 깎아줘 버리면 그 돈을, 그럼 100만 원 갖고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도미랑 스튜디오 원보시디랑 웨딩드레스 피팅비인데, 과연 그러면 웨딩 컨설팅에서는 어디서 돈이 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차감해줘서 공짜로 할까요? 업체에서 광고비 받나? 그럼 바가지 씌워야 되는 조건이 들어간 건가? 나도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원인 하나는 웨딩드레스에서 추가가 많이 되는 거죠. 신부님이 300만 원을 차감받아가지고 웨딩드레스 샵 갔는데,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다 적자가 난 거잖아요. 이미 신랑 신부한테 받아야 될 돈이 없고 오히려 돌려줘야 될 돈이 생기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추가비 방법. 신랑 신부가 오늘 계약하면은 스드메 결혼식 스드메를 오늘 계약하면 3개월이나 1년 있다 결혼하잖아요. 그 안에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 피팅할 때 신부님이 패키지에 포함된 웨딩드레스는 이거라는 거죠. 이 웨딩드레스니까 신랑 신부가 이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인도 좀 오래된 것 같고 드레스도 허름해 보이고 또 실제 드레스는 보여주지도 않고 책을 보여줘. 이 책을 보여주는 업체가 문제 있는 거죠. 실물을 보여주는 업체가 오리지널이죠. 실물을 봐야죠. 실물을. 책 속에 있는 드레스는 5년 전에 사온 건지 작년에 사온 건지 올해 사온 건지 오늘 사온 건지 모르는 드레스가 포함된 거고, 눈으로 보는 드레스는 알잖아요. 저거 깨끗해 보이네, 이뻐 보이네, 새 거 같아 보이네, 허름해 보이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업체들은 이거를 보고, 또 우리 옷띠모 웨딩에 오시는 신분이나 어머님이나 신랑들도 책을 보여달래요.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가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오리지널은 실제 보여주세요. 실제 드레스를 보여주세요. 몇 벌 있는지 보여주시고, 내가 촬영 때 입어야 될 드레스는 어떤 거고 결혼 때 입을 드레스는 어떤 거고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까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는 이쪽 계통의 선수들이에요. 신랑 신부랑 5분만 대화하면 견적 나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신부 앉아서 5분 얘기해보면, 이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되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바가지 쓸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사 애 먹이겠는데,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저도 나와요. 그래서 스드메 패키지에 포함되는 웨딩드레스는 여기 있는 걸 신랑 신부가 패키지 계약은 여기에 되는 웨딩드레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입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르세요.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님, 요거는 수입 드레스인데 좀 오래된 중고고, 이렇게 말해주진 않을 거예요. 중고라고 이 사람들 말 안 해요, 장사꾼들은. 근데 나는 확실히 아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드레스는 수입이지만 올마에 될 수 있고, 여기는 신상이고 블랙라벨 기타 등등 해서 기본 100에서 1000만원 기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여기 내지는 여기 중에 여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팅비가 있는데 이쪽으로 바꾸게 되면 피팅비는 안 받고 추가비는 있습니다. 얘기해서 입혀보는 거예요. 신부가 이거 입고 마음에 안 드니까 패키지 A쪽으로 추가되는 상품을 입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50에서 5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를 내고 결혼하는 날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결혼 준비에 조심해야 될 적은 후기다.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업체는 무조건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웨딩 컨설팅이나 네이버나 다 그 카페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좋은 글 써서 차감 받으라잖아요. 좋은 걸 써서 차감 받으라는 순간부터 그 업체는 신뢰가 없어야 됩니다. 그 업체는 신뢰하시면 안 되는 업체. 작년에 12월 달에 꽤 오래된 업체인데요. 10만 명의 회원이 있는 카페가, 후기글도 10만 개가 있는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가지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카페도 포인트 주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소비자를 많이 유치를 했는데, 웨딩 박람회를 개최해서 500명을 계약을 땡겨야 되는데 100명밖에 못 땡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500명 땡기려고 광고비 쓰고 기타 돈을 썼는데 실제 계약을 보니까 적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자 왔으니까 내년에 결혼할 사람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부도 내는 게 이제 웨딩 컨설팅의 옛날서부터 20년 전서부터 부도난 업체들이 하는 수법은 내일 먹을 거 오늘 땡겨 먹고 모레 먹을 거 오늘 땡겨 먹고 하는 식으로 돌려막기해서 부도나는 겁니다. 여러분,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랬죠.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펙을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부류의 업체가 잘하는 걸까요? 네이버에서 스드메 업체, 웨딩드레스 업체, 결혼준비 업체, 웨딩 컨설팅 업체 쳐서 다섯 군데 업체를 모아서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떤 웨딩 컨설팅 오너가, 어떤 웨딩샵 오너가, 어떤 메이크업샵 오너가 나처럼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한테 솔직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 알려주는 사람은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고, 오띠모 웨딩이 강남 31년 동안 왜 클레임이 없을까요? 왜 메이크업 클레임이 없고 왜 웨딩드레스 클레임이 없을까요? 정상적인 클레임은 없고 웨딩 플래너가 손님을 가장해서 나쁜 후기 올린 건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KBS나 SBS, OBS 경인방송, 아리랑 TV, 기타 등등에서 줄 잡아 20번 가까이 20번 가까이 웨딩드레스 잘 만드는 달인으로 나왔잖아요. 디자인 패턴 재단 봉자가 되고 강남 31년 동안 신랑 신부 마음을 알고 신부의 마음을 알고 신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노하우가 대단하죠. 제가 신랑 100명의 신랑이 우리 집 오면 95명은 내 편이에요. 신부 화장실 간 순간 신부 한다며 나한테 우리 신부가 욕심이 좀 많고 내가 10군데예요. 이런 푸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서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신부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나는 그래서 신랑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를 오띠모 웨딩 스드메를 이용한 100명의 신랑 중에 90명은 날 존경한대요. 10명은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모님이 실수를 해서 내가 신랑 신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를 하면 원장님은 존경합니다. 근데 원장님하고 일하는 분들은 원장님의 그 좋은 취지를 조금 왜곡하거나 본인이 능력이 딸려가지고 욕먹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원장님은 존경하지만 제가 이모한테 직접 한마디 할게요. 원장님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인생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띠모 웨딩은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왜 31년 동안 클레임이 없을까? 우리는 스드메 상담하면 나를 찾아오신 분들 내가 늘 그러죠. 그래서 입어보세요. 머리 염색은 필히 갈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다 해주잖아요. 입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하세요. 다 입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떤 걸 제공하는지 한 벌에서 두 벌 입어보세요. 그리고 한두 벌 입어보면 감이 옵니다. 이 집을 믿어도 될지 안 믿어도 될지. 아니 상담하고 계약하기 전에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업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업체잖아요. 거짓말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장사꾼들은요. 옷 안 입혀주고 무조건 계약부터 땡겨요. 계약 안 하면 피팅 안 해주고 투어 안 해준대요. 그럼 신랑 신부가 어쩔 수 없이 계약하고 투어를 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다시 올 필요 없이 오늘 입어보고 증거를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 6개월 남고 1년 남았으면 오늘 우리가 제공하는 피팅이 5벌이면 다 입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에 여유가 좀 있다라면 피팅비 정도는 우리한테 더 줘도 되겠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오늘 다 입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 2달 남겨놓고 다시 피팅해서 그때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찜하면 됩니다. 내가 얘기해줘요. 그래서 오띠모 웨딩은 스드메 계약하기 전에 한 벌에서 2벌 입어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계약할게요. 우리는 그럼 결혼하기 2달 전에 오라 해서 신부님한테 3벌에서 5벌을 입어보길 제가 추천하죠. 그 정도 입어보면 신부님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스 입을게요. 찜했어요? 근데 나는 이 드레스를 이번에 만들었네? 인기가 많아. 그럼 나는 어서 사오는 사람이 이거 내가 만들잖아요. 똑같은 원단이 없어질까봐 3벌에서 5벌의 원단을 사다가 동시에 5벌 만들어요.
신부님 입은 드레스 주야장창 10번 100번 내보내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 드레스 신부님을 찌면으면 결혼하는 날까지 잘 입어야 누군가가 10번. 또 다른 드레스가 있으니까 주야장창 입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옷띠 웨딩은 촬영 드레스를 결혼에도 입히고 결혼 드레스를 촬영 드레스로도 입히고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 아니에요. 결혼 드레스는 엄밀히 결혼 드레스. 예를 들어 우리 행주로 치면 음식과 먹는 거에 관련된 거는 행주를 쓰는 거고 바닥 닦는 거는 걸레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촬영 드레스는 어차피 스튜디오 바닥도 더럽고 야외도 더럽기 때문에 새 드레스가 나가가지고 5번만 나가도 흔 드레스가 됩니다. 내가 강조하는 게 촬영과 결혼 드레스를 동시에 취급해서 여러분한테 입히는 그런 업체를 조심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모든 업체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싸구리 패키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렇게 하겠죠. 옷띠 웨딩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옷띠 웨딩은 결혼 2달 남겨놓고 피팅을 했는데 우리 이제 결혼 5일 전에 오라래요. 신부님 결혼 5일 전에 체형이 바뀌었는지 또는 더 예뻐지셨는지 몸매 맞게끔 우리 체크해야 되니까 한번 오세요. 드레스도 잘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겸 오세요. 옵니다. 그럼 가봉하러 오죠. 5일에서 10일 남겨놓고 그런데 새로운 드레스가 만들어져 있네? 그럼 저는 입어보라 그래요. 신부님 저거 입어보는 비용은 3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신부님이 2달 전에 찜한 웨딩드레스가 아니고 저거 입어보고 저 드레스를 바꾸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 교체해준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옷띠 웨딩은 31년 동안 이런 서비스 해주시니까 신부들이 불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웨딩 플래너들이 궁색하게 우리를 비평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웨딩드레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우리는 자기네들은 웨딩 플래너나 컨설팅에서는 3군데 업체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옷띠 웨딩은 한 군데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 디자인이 뻔뻔지 아니냐. 근데 순진한 신랑 신부가 이 말을 믿어요. 나는 최소한 IQ 100은 넘는 사람들이 결혼 준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EQ도 좀 되는 사람들이 결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웨딩 플래너가 남을 헌담할 때 하는 말을 믿는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옷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달에 강남 모 웨딩샵에서 이 드레스를 만들고 이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많대요. 그럼 나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 업체 거.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드레스도요. 다른 데서 카피 따잖아요. 저도 땁니다. 그러면 순발력 있게 원단값만 들어가는 데가 웨딩드레스는 다양하고 제일로 많은 웨딩드레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신부님들한테 내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미카도 실크나 미카도 원단으로 만드는 드레스는 20에서 50만 원이면 내가 새 거로 만들어서 신부님이 스타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또는 블랙라벨 화려한 비즈 장식이 많은 원단으로 만드는 드레스는 원단 값이 비싸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저한테 주시면 새로 만들어서 입혀 드릴게요. 내가 약속하잖아요. 옷 만드는 내가 약속하는 걸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웨딩 드레스를 만드는 업체 오너를 웨딩 플래너가 그렇게 폄하해서 말한다는 거는 IQ 100이면 다 알 거예요. 아, 이 플래너님 오버하시네. 옷띠 웨딩은 웨딩 드레스 만드는 업체라 다양하고 또 내가 이런 웨딩 드레스 잡지를 갖고 가서 디자인 상담하면 아무리 좋은 드레스도 100만 원이면 새로 만들어서 입혀준다는데 그 옷띠 웨딩은 프리미엄 신상 웨딩 드레스 포함하고 부원장이나 원장급 지정 메이크업 들어가고 또 스튜디오처럼 본식 사진 도우미 비용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199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만 더 주면 나만의 아무도 안 입었던 드레스를 맞춰주면 300만 원이면 할 수 있네? 여기다가 옷띠 웨딩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가 지정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반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실비만 더 추가하면은 최상의 조건으로 결혼 준비할 수 있는 업체가 옷띠 웨딩이네? 그러면 나만의 웨딩 드레스를 맞춰서 300만 원. 스튜디오 아무리 추가를 많이 해도 100만 원이면 되니까 400만 원에 다른 데 가서 1000만 원짜리 패키지를 옷띠무는 400만 원에 할 수 있네? 이거잖아요.
아이 그 100이 넘는 분들은 내가 하는 말 이해하시죠? 제 값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강남 31년 동안 재능기부 공동구매 패키지를 통해서 50% 늘 싸게 했습니다. 어떤 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오뜨 웨딩 패키지랑 다른 데랑 가격 차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신부 속으로 내가 저 신부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맛을 구분을 못하나?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분명히 맛이 틀린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다른 업체에서 우리처럼 신상 웨딩드레스를 보장해 줬어요? 그래서 그 가격 받았어요? 또 원장님이나 부원장은 메이크업을 보장을 해줘서 그 가격을 받았어요? 그 샵을 통해서 결혼해 봤어요? 나한테 이 정도 돈을 주고 90% 만족했으면 최고로 만족한 겁니다. 결혼 준비 100점짜리가 없어요. 드레스는 110점, 메이크업은 110점, 이모는 80점, 본식 사진은 70점. 이런 식으로 따져도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부는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걸 이용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속으로 내가 저 신부님은 앞으로 결혼하고 살면서 신랑하고도 다른 신랑 비교하고 막 연봉 비교해서 신랑 자존심 좀 상하게 만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소고기를 안 좋아해서 우리 이제 딸 때문에 소고기를 먹어보니까 안심, 등심, 갈비살, 치맛살, 뭐 사태용 먹어보니까 이제 맛이 좀 틀리더라고요. 스드메 패키지 업체가 똑같은 것 같아도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서두에 오리지널 스드메 다이렉트가 어디냐? 오띠무 웨딩이 오리지널 다이렉트입니다. 오띠무 웨딩과 라팔 웨딩은 같은 상호예요.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싼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체들의 항의를 받을 때는 라팔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니까 재능기부 싸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래서 라파엘을 내세우느냐고 라팔 웨딩 하는 거고, 원래는 오띠무 웨딩이 맞습니다. 이태리어로 최고라는 뜻이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웨딩 드레스 만드는 기술로는 최고입니다. 나처럼 여러분들한테 드레스 만든다고 자랑있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또 TV에 나와서 옷 만드는 거 보여준 사람 있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최고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했죠? 신랑 신부 마인드를 알고, 신부 마음 알고, 신랑 마음 알고, 장모님의 마음 알고, 신랑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스튜디오 마음 알고, 웨딩 플래너, 아니 웨딩 이모님 마음 알고, 모든 웨딩 그 메이커 원장님의 마음도 아는데 이 정도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제가 스드메 결혼 박사입니다, 여러분. 내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2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신부님들이 이만큼 욕심, 사진과 웨딩드레스, 나만의 웨딩드레스 욕심을 내도 4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최고로 잘하면서. 이렇게 액수, 퀄리티 알려주는 업체 보셨습니까? 처음에 내가 말했나요? 웨딩 다이렉트는 거짓말이라고? 보험사는 오리지널 맞고, 삼성도 LG도 자기네 물건 파는 업체들은 다이렉트입니다. 내 물건을 영업사원 통해서 팔아도 다이렉트 맞아요. 내 상품 하나 없이 남의 상품만 갖다가 대리로 팔아주는 업체는 다이렉트가 아니고 다이렉트 교역업체인 거죠. 중간 거래상.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이 없는 기술은 대부분 교역으로 남의 거 갖다가 포장해서 파는 교역국가잖아요. 이렇습니다. 근데 오띠무 웨딩은 내가 웨딩 드레스 만들죠. 스드메 패키지에서 추가비가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 웨딩 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납니다. 그 사람이 만든 패키지니까 싸도 불만이 없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이제 아까 말했던 웨딩 드레스 유통과 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얘기할게요. 웨딩 드레스는 웨딩 플래너들이 세 군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라팔 웨딩은 디자인이 어쩌고저쩌고 비방하면서 세 군데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양한 드레스가 아니에요. 어차피 아까 말했던 기분 나빠할까봐 어차피 촬영 드레스 수준의 드레스를 골라서 결혼 드레스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세 군데 업체를 가봐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패키지에 포함된 드레스는. 패키지 이쪽으로 수입 드레스, 수입 신상 드레스에서 최소 50에서 500만 원을 줬을 때 신부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신랑분,
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부님에 대해서 신랑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부님들이 마음에 한 명의 한 마리라 하면 좀 기분 나쁠래나? 공주님이 숨어 계세요. 그 공주님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신랑들한테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옷디모 웨딩 와서는 드레스 욕심을 좀 내도 된다. 다른 데 비해서 50% 싸니까. 그래서 피팅 꼭 하길 바라고, 신부님들이 웨딩 드레스 욕심 내는 건 당연해요. 그건 내가 이해하지만, 그래서 웨딩 드레스 피팅 가서 수입이나 신상으로 바꾸는 비용이 200에서 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웨딩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신상 아니면 블랙 레벨 신상 이렇게 입혀주기 때문에, 딱 구분해서 입혀주기 때문에 결혼하는 날까지 한 번 계약한 드레스가, 계약서가 추가 없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웨딩 컨설팅에서 세 군데 업체 웨딩샵 가라는 거는 업체마다 10에서 20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데, 한 군데 업체를 보내면 10에서 2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세 군데를 보내니까 30에서 60만 원을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신랑 신부한테 말하기 좋잖아요. 그래도 신부님 세 군데 가보셔야죠. 한 군데 가면 신부님들도 싫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웨딩드레스를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몇 군데 공장밖에 없어요. 그 공장에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웨딩드레스 샵이나 웨딩홀이나 예식장에서 옷을 사다가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옷을 괜찮게 만드는 업체가 10군데 공장이 있다면 이 공장을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공장을 하는데 저 집에 드레스 팔고 여기는 안 팔겠어요? 팔죠. 내가 저 사람한테 연봉 받고 옷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전국구로 파니까, 그죠? 근데 옆집에서 이 드레스를 사다가 장사가 잘 된대. 그럼 옆집 웨딩샵 아줌마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줌마도 이 웨딩샵 드레스 공장 가서 그 드레스 사다 쓰거나 다른 공장에서 비슷하게 옷 만들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를 가봤자 어차피 촬영 드레스 수준의 웨딩 드레스는 패스 마음에 안 들 거고, 추가되는 옷들은 여기서 보여주는 드레스가 비스무리합니다. 똑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 가야 된다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결국 광고비를 받아먹게 한 거죠. 한 군데를 가더라도 신상 웨딩 드레스를 포함돼서 끝장 볼 수 있는 웨딩샵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는, 옷띠 웨딩은 어떻다고요? 스드메 상담 와서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새로 만들어서 입혀드릴게요. 20만원에서 50만원은 심플한 드레스, 비전 장식이 화려한 거는 60에서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 상담 드릴게요. 메이크업은 옷띠 웨딩이 왜 원장이나 부원장을 지정해서 꼭 집어서 말해줄까요? 러시아워 때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또는 영화관을 나올 때, 또는 운동장 야구나 콘서트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복잡하죠.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꼭 1대1로 해주는 서비스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실제 그렇게 강남에서 그런 보장을 해줬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웨딩드레스는 내가 만들고 직접 내가 보는 데서 입히거나 해서 신부님이 만족한 모습을 보고 내가 내보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메이크업은 전에는 내가 21년 동안 직영을 해서 눈으로 봐서 만족 불만족을 내가 체크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세 군데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업체로 손님을 보내잖아요. 내 직원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고 내가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쪽 원장님이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업체 못 믿잖아요. 그래서 등급 보장이에요. 원장이나 부원장이 메이크업을 하면 최소 7년에서 한 20년 했다는 사람들이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클레임이 안 걸려요. 100점 만점에 아무리 대충 해도 80% 90% 마음에 드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연할 때,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좀 편하지만 나올 땐 한꺼번에 미어터서서 나오기가 어렵죠? 지하철 우리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나오고 싶다고 마음껏 나올 수 있어요? 신도림역 엄청 복잡하죠? 강남역 복잡하죠? 이런 데서 지하철 타고 내리는 분들 제가 말하는 의도 100% 알아들을 겁니다.
메이크업도 똑같아요. 결혼하는 날 새벽 4시부터 동시에 메이크업 들어가서 4시 반 출발, 5시 출발, 6시 출발, 7시 출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메이크업을 하소. 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김 원장님은 누구, 이 원장님은 누구, 박 원장님은 누구, 뭐 강 원장님은 누구 해서 이미 다 포진돼 있어. 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싸구리 패키지를 해가지고 스태급이 베이스 메이크업 깔고 팀장이 마무리하거나 실장이 마무리하거나 부원장이 마무리하는 조건들을 계약했네. 그럼 나 메이크업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바꿔줘야 되는데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바꿔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처음부터 센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물론 아깝죠. 계약할 때 스태급이나 이런 사람이 해주고 마무리만 누가 해주는 조건이면 싸게 맥히는데 처음부터 신부님이 내 동영상 본 신랑 신부들이 우리 메이크업은 최소 실장급 보장해주세요. 그분이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최소 20에서 50만원 이상 어쩌면 100만원 추가를 해야 되니까 스드메 비용 추가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싸게 계약 안 하니까 그런 등급을 보장 못 받는 건데 옷띠모 웨딩은 왜 그 등급을 보장해 줄까? 양심이에요. 내가 만든 웨딩드레스와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의 경력, 강남에서 그 쌓은 경력을 내 작품에 포함시켜서 나를 찾아오는 신부님한테 메이크업을 해주면 완벽한 작품이 되겠다. 이게 내 뜻이에요. 그래서 옷띠모 웨딩은 최소 부원장, 원장만 해주는 거고 메이크업이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최상의 음식을 제공했는데 여러분이 밥맛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거고 먹는 요령을 모르면 맛없게 먹는 거죠. 내가 짠 사람, 짠 거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또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싱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상했다가 여러 가지를 놨어요. 이렇게 좀 가미해서 드시라고. 가미 안에서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장님을 보장해준 뭐예요? 부원장님을 보장해준 뭐예요? 여러분이 못 챙기는데. 또 웨딩 메이크업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나처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 웨딩 컨설팅에서 3단계, 5개의 분류의 손님을 받잖아요. 10만원짜리 손님, 20만원짜리 손님, 50만원짜리 손님, 100만원짜리 손님. 그런데 100만원짜리를 막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하는 10만원짜리 신랑 신부가 기분 좋겠어요? 그 업체 바꾸고 싶겠지. 그러니까 웨딩 원장님도 남의 오다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실을 말 못해요. 근데 왜 나는 진실을 말할까? 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고 내가 1000만원짜리 패키지를 400만원 받고 500만원짜리 패키지를 170만원 받는데 할 말 못할 말이 내가 어디 있어요? 진실만 말할 수 있는 얼마나 멋있는 전문가입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제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잘하는 사람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죠. 물론 강남에는 원장님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원장보다 실장이 더 잘하는 경우 있고 부원장이 더 잘하는 경우 있고 어쩌면 메이크업은 실장급이 가장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왜냐면 한 5년에서 7년 된 사람들이 가장 자기 일에 재미를 느끼는 시점이기 때문에 10년 넘고 20년 되면 약간 좀 자기 스타일에 만족해서 약간 나태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서 일을 하길 바라는데 촬영할 때 메이크업은 약간 진하거나 부드럽거나 메이크업 원장 스타일이에요. 신부님이 물어봐야죠. 오늘 메이크업 옷띠모에서 메이크업을 원장이나 부원장과 보장해 준다는데 오늘 메이크업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촬영 끝내고 업체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신부 있을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세요. 원장님 오늘 메이크업이 촬영용이라 이런 건가요? 아니 결혼 때도 이렇게 해주나요?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죠. 그럼 원장님이 오늘 신부님은 예를 들어 설렘 스튜디오는 이런 패턴의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스튜디오는 이런 스타일을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사진에 맞춘 메이크업인데 마음에 드시면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드릴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좀 패턴을 바꿀 수 있는데 신부님 물어보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럼 신부님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하나의 이제 룰이 생긴 거죠. 정답이 생긴 거잖아요. 아, 우리 원장님이 이래서 이런 메이크업을 해줬구나. 그럼 이제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가 된 거죠. 헤어스타일. 1년에 3명 정도의 신부님이 헤어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헤어는 잘못하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잘못하면 이마가 넓어 보일 수도 있고, 이마 좁은 사람은 좁아서 고민, 넓은 사람은 넓어서 고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크업과 헤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조건이라고 해주고 싶은 얘기겠어요. 왜 염색을 안 하세요, 신부님? 좀 하시라니까. 염색을 하면 30에서 50% 이미 내가 이뻐졌어요. 그 상태에서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다 면사포 쓰면 얼마나 이쁜 신부가 되겠어요? 아무리 이쁜 신부도 블랙이 고급스러운 맛은 있지만 예쁘다는 생각 안 들 수도 있어요. 블랙 머리는 신부를 차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결혼하는 날 찬 신부 되면 안 되겠죠? 따뜻한 공주님이 되셔야지. 그래서 헤어 색깔은 무조건 갈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형에 따라서 색깔이 좀 약간 틀리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갈색 자연머리가 이쁜데 좀 밝은 색깔이 이쁩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촬영 갈 때 이거 훅가시가 약해요. 그러면 훅가시가 약하면 신부님이 스튜디오 촬영 갔는데 헤어랑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차피 불만이 있어서 촬영하기 싫어져요. 그럼 우리 사진 작가님이나 도우미는 무슨 죄가 있어요? 신부님이 메이크업샵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아서 제대로 오케이 사인해서 출발해서 찍어야지. 메이크업샵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스튜디오 가가지고 불만이 있다 그래서 신부님이 나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메이크업샵에서 마음에 안 들면 떠나지 마세요. 끝장 보시라고요. 나나 메이크업이나 사진하는 사람들이나 도우미들은요, 직업정신이 있어요. 프로정신. 내 앞에서 따져서 내 앞에서 결과 내는 사람은 다 이뻐해요. 끝나고 나거나 촬영 중에 메이크업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헤어 불만 얘기하면 어차피 사진 찍을 때 신분 기분 안 좋고 찍어봤자 예쁜 사진 안 나와요. 부탁드립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오띠무 웨딩은 부원장님이나 원장급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마음에 들게 할 충분한 실력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이 예를 들어 자료가 제가 일부러 이걸 준비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 내 얼굴 내 이마에 맞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죠. 그래서 헤어에 신경 쓰는 신부님은 미리 원장님 찾아가서 한번 대화해 봐야 돼요. 이 헤어 중에 나한테 맞는 헤어가 뭘까요? 이래서 촬영하는 날 아침에 메이크업 받을 때 서로 충격을 안 받는 진짜 최상의 만족을 하시는 컨셉은 미리 받아서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하고 스튜디오에 이제 갑니다. 스튜디오에 가면은 작가님들한테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요 장면 요렇게 해서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왔고, 노을 사진 마음에 들어서 왔고, 야외촬영 마음에 들어서 왔고, 이렇게 미리 작가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작가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다 찍어주는 사람이 있고,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좀 덜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신부님이 원하면 다 찍어줘야 돼요. 어차피 스튜디오는 요만큼 계약하면 이만큼 추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는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려 하지, 요만큼 찍어주려고, 이만큼 찍어야 되는데 요만큼 찍어주려고 하는 작가님들은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진 찍을 때 분명히 신부님의 뜻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언제 해야 되느냐? 결혼 최소 15일 전에 찍으면 액자 서비스는 나갈 수 있고, 최소 2달에서 3개월 전에 사진을 찍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5월 15일 날 내가 촬영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띠무 웨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띠무 웨딩은 신부님이 5월 15일에 해는 7시 반쯤 넘어가니까 노을신이나 야경신을 찍기 위해서는 4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4시부터 촬영이면 2시간 전에 메이크업 들어가야 되고 최소 1시간 전에 드레스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신부님 12시까지 오세요. 12시까지 오띠무 웨딩 와서 이모님이랑 촬영 드레스를 신부님이 한 벌 고르고 이모님이 한 벌 골라서 2벌을 고르고 미니 또는 파티에서 한 벌에서 총 3가지 입는데, 신부님이 마음에 드는 거 3벌 고르고
이모님이 마음에 드는 거 3벌 골라서 다 입어보고 그 중에 신부님 거 하나, 이모님 추천 하나 해서 2개를 고르는 거죠. 이모님들이 스튜디오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잘 골라요. 그런데 이모님들도 혹시라도 귀찮을지도 모르니까 신부님이 우겨서 한 벌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모님 뜻, 신부님 뜻 해서 2벌 입고 미니 또는 파티 입고 신랑 턱시도는 촬영 드레스 고르고 나서 바로 입혀주는데 마음에 안 들 거를 대비해서 신랑도 본인 양복을 이쁘지 않아도 돼요. 사진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안 이뻐도 잘 나오니까. 한 벌에서 2벌 본인 양복을 갖고 오라는 뜻이고 신부님도 정장 하나 갖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옷띠모에대해서 제공하는 턱시도는 10명 중에 8명은 본인들이 맞춰서 입고 또 내가 45만원에 싸게 맞춰줄 수 있는 업체를 거래하고 있고 소개해 드릴 겁니다. 거기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명은 우리가 제공하는 턱시도를 입는 신랑 신부가 있죠. 나이가 좀 있고 털털한 사람들은 내가 제공하는 거 입을 거고 좀 젊고 좀 멋을 내고 싶은 사람은 신부님이 우리 신랑 하나 맞춰줘야지 해서 경조사에도 가야 되니까 하나 맞춰줄 거야 해서 신부님 때문에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뭐 입을 만한 거는 70에서 100만원 넘어가는데요. 무릇 장사꾼들은 비싼 걸 팔아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마진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업체한테 얘기했어요. 나한테 커미션 안 줘도 되니까 최하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신랑 결혼하고 나서 1년 안에 살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싼 양복 입을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상. 그래서 좀 알뜰한 가격으로 얼마입니까? 45만원. 그래서 여기다 와이사스 포함하면 50만원이면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복점 제가 추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턱시도 고르고 촬영 드레스 고르고 메이크업샵 가서 메이크업 2시간 받고 이동시간 포함해서 좀 오버가 돼도 괜찮으니까 신부님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메이크업 헤어 체크해서 마음에 들 때 나가라고. 마음에 안 들면 끝장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 메이크업샵에서 마음에 안 드는 메이크업하고 촬영 헤어 하잖아요. 촬영 끝나가서 분명히 클레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권리를 찾으세요. 옷띠모 웨딩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한테 체크해 줬습니다. 또 요즘은 또 스튜디오 촬영에 헤어 하는 분을 모시고 가서 헤어를 서비스 받는 신부님들이 있는데 옷띠모 웨딩은 현재 촬영 이모님들이 다 헤어도 곧잘 만지세요. 아직까지 불만 하나도 없었어요. 이모님들한테 팁을 주고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아시고 또는 서브로다가 보통 10에서 20만원 받고 뭐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오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3시간이 기본인데 4시간까지 찍어주고요. 4시간이 넘으면 스튜디오에서도 추가비 받을 거고 또 우리 이모님도 4시간이 넘어가면 무조건 3에서 5만원 팁을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설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야외를 나가든 옥상을 찍든 야경을 찍든 추가비 안 받아요. 단지 의무적으로 10에서 15만원의 수정본을 구매하시는 조건입니다. 이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요. 야경을 안 찍거나 야외를 안 나가면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 스튜디오도 수정본 CD 좀 깎아서 10만원이라도 좀 구매를 하시는 거로. 그래서 우리 십시일반 나는 스드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싼 가격에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작은 배려를 통해서 옷띠모 웨딩 스드메 가격 안 올리고 그런 작은 배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옷띠모 신부님들 너무 잘해주세요. 촬영 때 결혼 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이 팀 문화가 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메이크업 원장님한테 결혼하는 날 촬영할 땐 절대 주지 마시고 또는 뭐 촬영할 때 얘기하면 돼요. 촬영할 때 원장님 오늘 내가 요 정도 팁을 드릴 테니까 결혼하는 날 좀 신경 써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결혼하는 날 원장님한테 원장님 오늘 새벽까지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좀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팁을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럼 우리 원장님이 알아서 같이 일하는 그 원장님들한테 뭐 택시비라도 지불하지 않을까. 그래서 십시일반 우리 같이 즐거우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결혼 도우미나 촬영 도우미한테는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는 한 3만원 정도 팁을 주세요. 그리고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본식 사진이에요. 경기도나 지방 가는 사람들도 똑같고 서울에서 하는 사람도 똑같은데 여러분 본식 사진에 대해서 진짜 개인한테 부탁해서도 찍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식 스냅프죠. 근데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고요. 오띠모 웨딩에서 제공하는 본식 업체 나랑 15년 했는데 클레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사람들 괜찮고 능력 좋으니까 안 걸린 거죠. 이 사람한테 3에서 5만 원 팁을 차라리 주세요. 팁을 주고 사진 잘 부탁합니다. 딱 한마디면 요만큼 찍어줄 사진 이만큼 찍어줘요. 열과 성을 다해서 찍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으러 오너가 나가진 않잖아요. 오너도 나가지만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작가님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는 돈에서 가져가는 돈이 이만큼인데 신부님이 팁을 줬으니까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충성한다는 거 아셨죠? 작은 팁이 100만 원 주고도 못 받는 서비스를 3만 원에서 5만 원 팁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정신경 쓰이면 우리 본식 사진 우리 오띠모 웨딩 계약서에 보면 전화번호 넣어놨죠? 부탁하세요. 서브 촬영 부탁하세요. 알바 아마 10에서 20만 원이면은 서브 촬영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팁 주는 게 낫다고 보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오띠모 웨딩에 오시는 신부님 스드메 상담할 때 나는 포토샵을 좀 심하게 해야 돼. 나는 포토샵을 정말 잘하고 싶어. 일부님 미리 꼭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포토샵은 스튜디오에서 기본으로 해주는 거지 특별 서비스로 들어가는 포토샵은 업체마다 추가비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오띠모에서 본식을 했는데 포토샵 업체를 전문으로 찾아가지고 추가로 하면 많이 비싸요. 포토샵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우리 오띠모 웨딩 계약하기 전에 미리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스튜디오한테 전화해서 김 사장 우리 신부님이 이러한 포토샵을 원하는데 김 사장 월말 추가받아 이거 나오나? 아니면 추가비 없이 이게 가능한 거야? 이 신부님 되게 민감해. 포토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그 스튜디오에서 정답을 받고 내가 신부님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신부님 이런 포토샵은 대부분 정밀하게 들어가는 거는 1시간 할 거 3시간용이기 때문에 추가를 5만원 받아야 된답니다. 10만원 받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내가 전달해 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동영상 이제 마칠게요. 모든 정보 다 드렸어요. 클레임 관리는 유형, 스튜디오 촬영 잘하는 방법, 본식 스냅 잘하는 방법, 헤어 메이크업 잘 받는 방법, 추가비 안 내는 방법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와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의 오띠모 웨딩 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 이 정보 100% 믿으시고, 우리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전세를 얻어도 이자가 너무 비싸고 집을 사자니 진짜 이거는 비싼 이자 내고 집을 샀는데 오르면 몰라도 떨어지면 더 미치겠고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 소외받은 사람들 어렵게 사는 거. 결혼 준비하고 나면은 신부님이 건강하고 신랑이 건강해서 돈을 잘 벌면 모르겠는데 아기 낳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보다 보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소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결혼 준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스드메 공동 구매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2028년 정도까지만 이 업을 하고 이제 다른 웨딩드레스를 그냥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열심히 저는 그때까지 알뜰 결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띠모 웨딩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